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정말 좀 이게 진짜 긴가민가하는 시장의 흐름을 계속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어떤 방향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다만 이전과 좀 다른 거는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또 그런 기대감과 상상에 빠져서 투자의 시점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시세적인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에 여유를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간에 좀 짧게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일부 일정한 시간만 조금 지켜본다라면, 4분기 초임만 좀 지켜본다라면은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요.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이 짧은 내 시선을 좁게 보지 말고 좀 넓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내가 좁게 보고 있냐, 넓게 보고 있냐, 아니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저랑 소통하시면서 하나씩 일부라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 전화 빠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요. 거기서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시장 분위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장 초반 때는 조금 위축됐었죠. 근데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 변동성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환율도 역시 1,400원 초반대하고 1,400원대 약간 아래쪽에서 지금 완화되는 흐름에서 변동성을 제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좀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환율 역시도 1,408원대에서 지금 우리나라 장중에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지만, 어제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을 생각하면은 이제는 조금 이제 접근성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공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공포에 사라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강연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포에 사라라는 의미가 그냥 지금이 기회야? 뭉탱이로 사자. 저 사놓고 기다리자가 아니라 지금 시간의 어떤 흐름성이 계속 변동성을 위아래로 흔들고 시세적인 부분보다 시간적인 이벤트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이벤트가 다가올 때마다 내가 어떤 10%의 비중을 담겠다라고 했으면은 하나씩 쪼개서 그 비중을 담아가는, 이벤트 때마다 변동성에 나는 접근을 하는, 오히려 남들이 피할 때 접근해야 되는 게 선취매가 될 수 있다라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다. 저가 매수가 되는 기회고요. 가격이 싸다라고만 해서 무작정 사는 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은 시간에 투자했을 때 오히려 가격을 싸게 매수하거나, 혹은 올라갈 때 내가 소외되지 않고 조금의 어떤 비중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의 접근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공포의 사라라고 어제 얘기를 드렸던 부분에서 하나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내지 마라 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중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시세가 위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상승 구간이구나, 대세 상승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아니고요. 시장의 어떤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과거 통계에서도 이 시장의 어떤 이슈 모멘텀, 이 경기 침체 우려나 실제로 위기가 왔었을 때,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런 위기가 왔었을 때 시장이 급격한 흐름을 보였을 때는요. 그 변동성이 일부 강하게 나타나고 난 이후의 흐름은 횡보였습니다. 그럼 지금 떨어지고 V자 반등이 나오고 옆으로 횡보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코로나 때 이미 상승폭을 크게 키웠고요. 그게 V자로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되죠. V자가 뒤집어 왔기 때문에 위로 올랐다가 내려와서 횡보하는 그런 형태로 박스권, 상승이 제한적인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조금 꽤나 길게, 제 생각에는 한 2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초점이 바뀔 수 있는 거는 일단은 2023년 말쯤에 돼서 새로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치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기간 동안 어떤 침체기 있었던 부분에서 수주를 통해서 이익 구조가 바뀌어갈 수 있고, 말 그대로
배건조라든지 이런 게 맞춰질 수 있는 조선주가 그 시점에서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철강도 굉장히 좋지 않은 뭐 위기 변동성이 너무 컸었죠.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 1년 정도에 우리가 초점을 보되, 그걸 준비하는 과정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등을 주는 섹터를 잘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박스권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이 흐름 자체가 순환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환의 어떤 한 일부분, 한 타이밍을 가지는 섹터가 이런 장에서 시장에 반등 효과를 주는 부분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는 우리 시장을 끌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 반등을 만들어주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제가 두자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런 접근을 반도체 업황도 사이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에 내년까지 어떤 흐름성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이미 꽤나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침체기에 있다. 그러면 증시는 이미 선행돼서 바닥을 찍고 회복기로 진입하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말라는 부분은 대세 상승기가 아니라 회복기에 접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회복기의 폭은 기술적 반등 형태의 흐름성으로 단계로 짧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수적으로 그런 상단의 저항 구간이 있는 구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높게 본다라면 2,400포인트 정도까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에서 본다라면은 2,320포인트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과거에 어떤 행보 구간이 있었던 중심대를 본다라면 2,320포인트대 정도가 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을 보여주고, 저항이라는 건 돌파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을 또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기조가 또 시장의 분위기, 투심이 또 일부 회복하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정점에서 한 번쯤은 다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뭐 쌍바닥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엉뚱한 소리일 수 있겠지만 6월 달과 지금 현재 9월 달에 이 바닥 흐름, 추가적으로 또 꼬리를 달 수 있다고 했던 부분이 저는 현재 쌍바닥 형태의 느낌을 만든 거다. 지금이 더 떨어지는데 무슨 쌍바닥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추세적으로는 제가 판단했을 때 아래쪽 방향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단 자체를 연결했었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엉덩이를 들어 올린 흐름이다. 시세만 좀 내려왔다라고 하지만 추세를 이탈하고 더 내려간 부분은 아니다. 애초에 하락 추세였는데 그 강도를 깊게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요건이 올 4분기 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기술적인 부분과 거시적인 부분, 금리 인상의 정점이라는 부분이 올해 4분기 때 만들어집니다. 그 금리 인상의 정점은 증시의 회복기에 진입이다라는 점을 통계적으로 확인했었을 때 그런 흐름을 인지하고 시장에 대응을 준비하는 게 좋고, 공포에 대한 사라는 부분들을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지금 피하지 않고 공포에 사라는 부분을 쪼개서 접근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이벤트 기간에, 가격이 아닌 시간에 맞춰서 접근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이렇게 체크하고요. 좀 먼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차분히 시간적인 부분을 두고요. 여유가 없더라도 여유가 있다는 생각에서 내 계좌가 아닌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을 이어갈 텐데요. 유튜브 상담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네요. 자, 매수가는 12만 1,000원이고요. 비중은 5%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현실적으로 본인의 어떤 매수 관점, 매수 가격대, 내가 유지하고 있는 현재 이 가치적인 흐름에서 판단했을 때는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이런 얘기 드렸다시피 5%의 비중이다라고 하면은 삼성 SDS도 역시 가격적인 부분이 신저가 영역으로 진입을 했는 구간입니다. 바닥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역시 이벤트에 맞춰서 흐름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삼성 그룹 내에 어떤 그 스마트 시스템이라든지 물류,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의 영역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냈지만 현실이 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다만 정책적인 모멘텀과 기업 자체의 재무적인 구조 자체가 리스크 자체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삼성의 그룹 내부에서도
캐파에 대한 부분들 어렵지만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 향후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삼성 SDS의 이 현재 바닥을 확인할 수 없는 이 가격대는 이벤트 시간적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시황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다는 이유는 역시 비중이 5%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비중이 50%라면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 맞춰서 미국의 CPI 발표가 있는 10월 초 그리고 11월에 맞춰서 그 시점에 주가 변동에 따라서 일부 추가 매수를 조금씩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유효성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이 삼성 SD의 어떤 과거에 그 상속에 대한 어떤 블록딜이 있었잖아요. 그 가격대 정도 위쪽 상단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이 13만 원대 부분인데요. 그리고 난 뒤에 위에 반등이 있었던 강한 구간 14만 원대, 그러니까 13만 원 위쪽에서 진입이 됐을 경우에는 저항성이 있을 텐데 한 14만 원짜리 정도 안저리에서는 충분히 안정적인 이익을 구조할 수 있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니까요. 시간의 텀에서 추가 매수는 기간적으로 이벤트가 있는 일정을 조금 파악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목표가는 중간 지점인 13만 5천 원대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입니다. 많이 내려가고 있네요. 역시 물류 쪽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요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택배도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일단 12만 원의 매수가고 비중이 10%입니다. 역시 이것도 낙폭과대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앞서 있었던 계단식이라면 행보 구간, 내려가는 추세적인 부분은 하락 추세가 분명하는 흐름인데요. 이것도 현재 낙폭과대 구간의 그 구간을 확대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재무적인 부분들은 회복을 하겠죠. 그리고 CJ 대한통운의 물류 시스템진 국내에도 있겠지만 해외 동남아권에서도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속도가 더디긴 하지만 충분히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캐파나 규모 이런 부분들을 늘려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경기 회복이나 수요 이런 관점에서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겠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시간적인 분위기에 리스크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전의 시간적인 부분은 가격과 같이 긴 시간이 흘러왔다는 부분에서 이 시간적인 부분이 어떤 중심점을 넘어갔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접근이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적게 지금 내가 10% 갖고 있다라면 10번을 1%씩 쪼개도 접근성이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역시 시간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요. 하단의 어떤 행보 구간과 지지력이 보일 만한 구간은 과거의 형태로 봤었을 때는 현재 구간에 진입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이 내려온다라고 그냥 사시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간적인 부분 텀을 두고 사도 상관없다. 조금 더 높아도 괜찮으니까요. 일단 12만 원 가격대도 그렇게 최근에 있었던 어떤 행보 구간의 어떤 가격대 흐름이기 때문에 급하게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천천히 시점을 두고 한 올 4분기 때를 조금 추가 매수 전략으로 고려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매수가보다 높은 13만 역시 비슷하네요. 13만 5천 원, 13만 원대 위쪽으로 올라갈 때 분할성 매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시차에 맞춰서 조금씩 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잠시 쉬고요. 다시 전화 상담으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고려 신용 정보요. 고려 신용 정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3,222원에 15%요. TV 보고 사셨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기업에 평상시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렇죠?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일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뭐 신용 반대 매매 나오고 이제 금리 오르고 하니까 대출 뭐 터지고 이제 가계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우리나라가 또 빅스텝을 가져가게 되면 가계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지고 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뭐 부동산을 치면 경매 물건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대출 이자나 이런 거 갚지 못하면서 채권 추심이 뭐 추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지금 반영이 이미 되고 있다는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네. 올랐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가 이미 애초에 7월달, 6월달, 7월달에 우리 시장 하락했을 때 이미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6월달, 9월달에 이런 증시를 예로 든다라면 반대 매매 추리했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쌍바닥 형태를 만들었고 한 번에 옆판에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반등이다. 그러면 이쪽은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럼 좀 늦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한 번 더 시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이 금리 인상하고 위축되면서 한 번의 반등은 있겠지만 이게 네. 오히려 제로 소멸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선반영이라는 얘기를 또 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내용상에서 어떤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맞지만 과감한 선택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좀 이미 반응을 많이 받은 거 TV에서 얘기하고 있고 많은 얘기가 없고 거기에 시세가 온 거를 굳이 내가 이 가격에 아래쪽이면은 모르겠지만 이 가격에 내가 유지하고 있다가 도안이면 뭐로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제 네. 손실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손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한 5% 정도만 유지하고요. 손절가도 잡고 매도하시는 게 좋을 예. 것 같아요. 5%는 아.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됐었을 때 그게 이제 환율 예. 효과에 어떤 영향력을 주겠지만 실적으로 우리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또 언급하면 한번 좀 잠깐의 단발성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네네. 다 가져가기보다는 일부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시고 지금 자리에 네. 오늘 뭐 매수가 부근이든 여기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때 이제 아래로 떨어지면 좋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절가도 좀 잡고 네. 가셨으면 좋겠어요. 줄인 비중에 손절가 얼마 잡고 가요? 12,400원 정도? 12,400원이요? 약간 폭은 네.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약간 이격은 두고 가요. 요즘 변동성이 좀 크니까. 그래서 한 네. 12,400원 정도는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일부 비중 줄인 상태예요. 나머지 들고 가는 네. 거. 그리고 나머지가 슈팅을 5% 가져가라고요? 네, 5% 정도만 유지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가 올라오면은 그때 시세를 일시적으로 준다라면 한 14,700원, 800원 이런 자리에서 이익을 챙기시면은 손해는 없고 약간의 이익은 챙기겠지만 그 정도만 만족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왔잖아요, 이미. 아시겠죠? 예. 네, 그런 예. 대응으로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다시 돌려보기는 하셔가지고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컴투스 홀딩스 62,000원에 30%예요. 62,000원에 30%요? 네, 좀 답답하다, 그죠? 이거 네. 자꾸 늘어지네. 올라가지 않고. 그 월봉상으로 거의 바닥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일봉을 보든 월봉을 보든 바닥 같은 느낌은 그냥 대충 봐도 보여요. 왜냐하면 네. 계속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근데 그게 네. 내려와 있는 데서 더 내려간 게 아니라 그게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그냥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 여기에 개인 투자분 또 많이 고통을 받으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실적으로 컴투스라는 기업에. 근데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고통이 결국은 포기하는 시점까지 이 기업 자체가 왜냐면 이 머리가 무거우니까 내가 뚫고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세력 입장에서도 뭐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슈 자체가 머리가 무거우면 올라가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는 머리 위에 짐을 잔뜩 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 강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만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최근에 뭐 시장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근데 게임 쪽은 해외 매출이 있는 기업들이 환율 효과를 좀 많이 본다라고 보는데 컴투스가 과연 그 효과가 지금 나고 있나라는 의문점이 조금 있긴 있어요. 뭐 최근에 게임 얘기가 있어서 좋은 이슈로 살짝 움직여준 건 좋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아직까지 저는 시간의 텀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추가 매수 안 되고요. 왜일까요? 비중이 많아요. 그죠? 비중이 많고 가격이 싸다라는 인식을 해도 안 돼요. 바닥이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시점은 돌아나가는 걸 확인해야 돼요. 오히려 매수가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내가 더 유지할까를 고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더 사지 않고 가야 돼요. 오히려 매수가까지 오고 나면 게임주 실적으로 다른 일부 게임주들은 흐름이
조금 괜찮거든요. 뭐 크래프톤이나 좀 약간 다른 경우지만 W게임즈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흐름성이 달라요. 또 뭐 강달러 수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W게임즈 같은 경우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고 양호하게 나오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게 게임 쪽에 어떤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있어서 문제지만 다시 한번 메타버스 붐이 불어야 될 거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재료적인 거요. 근데 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재료가 안 나오고 있을 뿐이고요. 저는 결국은 뭐냐? 추가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지 말고 가격적으로 한 55,000원대까지 기다리세요. 55,000원, 6,000원 정도 넘어가면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더 사지 빠질 마세요. 가능성도 있나요? 더 빠질 가능성도 있나요? 더 빠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충분히 더 네. 있어요. 왜냐하면 컴투스는 10월 달에 우리 게임즈 좋을 때 컴투스가 어떤 주도하는 느낌은 있었는데 상당히 아래쪽으로 꺾여가던 흐름에서 급반전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네. 작년에.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강하긴 했어요. 진짜 강했어요, 컴투스. 근데 그때가 내려가던 추세가 갑자기 바뀌고 텀 없이 올라갔던 부분이 지지력이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파동이 있고 지지를 만들고 가야 되는데 한 번에 꺾고 올라가 보니까 그런 구간을 다 반납할 수 있다라는 제 기술적인 조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만 조금 더 내려간다라면 한 37,000원, 3만 원 초반대, 중반대 정도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그만 고리 깊으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현재 장세까지 접어들었어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55,000원까지 유지하셨다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방이요. 6,080원에 비중 20%.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동방. 동방이요? 네. 네. 매수가. 6,080원. 네, 비중은요? 20%요. 20%요? 진짜 오래됐다, 그죠? 제가 볼 때 네. 이거보다 더 높았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더 높았는데 맞아요. 낮췄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6,000원짜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기대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가격적으로 흐름으로 보니까. 그래서 더 높은 가격에서 좀 내려왔다라고 샀는데 더 떨어져서 좀 더 샀더니 이게 좀 많이 떨어졌는데 더 샀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한번 기다려야죠. 뭐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쿠팡 제로에다가 물류에다가 뭐 다 믹싱해서 뭐 엄청난 대시세를 만들었는데 제자리 왔어요. 진짜 딱 제자리 온 거예요, 지금. 정말 그 오르기 직전에 제자리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 가격이 정말 얘가 13,000원까지 가는데 시작했던 구간이 2,000원대거든요. 근데 그 2,000원까지 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는 6,000원까지 회복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참 저는 이 비중을 오늘 또 제가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고 왔는데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약간의 손실을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좀 올라오면은 줄이세요. 왜냐하면 약간의 어떤 내 전체 비중을 팔지 않고 20% 비중에 한 5%만 줄여도 그 5% 가지고 계속 샀다 팔았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손해는 보지만 조금의 손실로 계속 내 평단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런 구간까지 어떤 반등을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격을 좀 찝어드리면 동방은 급등성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폭 자체가 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와요. 한 60% 정도는 급반전할 수 있는 60%에서 80% 정도는 급반전할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더 샀는데 그게 안 나오고 시간이 계속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요. 일단은 저는 한 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좀 높아요.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네. 여기서 올라가면. 그런데 네. 시간이 걸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4,000원대 네. 정도까지만 좀 고려를 하시고 4,000원 정도예요. 그 정도 오면은 얘가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은 반드시 비중을 일부 20% 중에 한 5% 이내 5%에 7% 정도는 줄여보세요. 손해를 보더라도요. 네. 그래야 네. 다음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그때 오면은 줄이시고요. 너무 지금 제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급등성 흐름을 몇 번 만드는 과정이 생길 것 같아요. 시간은 좀 있더라도. 그때 꼭 네. 4,000원에서 줄이시고요. 그리고 그때 전화 주시면은 줄인 거 가지고 제가 다시 어디에서 내려오면 사세요라고 한 번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걱정되면 또 전화 주시고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카카오요.
카카오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16만 6천 원. 네, 40%예요. 40%. 예. 이거 못 사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더 못 사요. 그죠? 이제 뭐 해야 돼?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듣고 계세요? 듣고 있습니다. 네,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뭐 죽을까요? 네, 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다리시고 카카오는 제가 일전에도 취향 얘기할 때 많이 얘기 드리는 편인데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고 그 가격대는 한 4만 7천 원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아직 한 10% 정도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데 그만큼 또 내려오면은 반전 또 생길 거예요. 지금은 추세가 바뀔 수 없고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한 번 더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격적으로 한 4만 7천 원대 정도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올라오는 속도도 빠르지 않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더 사면 손해다라는 걸 반드시 얘기 드리고요. 이거는 더 사면 손해예요. 가격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손해고 오히려 올라오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안 올 것 같지. 이제 다시 오를까라는 그런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제가 보는 기술적 그리고 주가는 오르고 내린다라는 원리를 단순하게만 접근해도요. 카카오는 반드시 8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비중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 흐름이 카카오가 플랫폼 시장, 뭐 메타버스 뭐 얘기하면은 이 플랫폼 시장이 다시 또 솔루션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일단 가격적으로는 4만 7천 원 아래 가는데 비중 40%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의견 드리지 않고 8만 원까지 반등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그걸 알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안 드리죠. 4만 7천 원까지 내려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하시고요. 기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시점을 딱 집어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8만 원짜리 정도 올라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HRS 7,000원에 20%인데요. 네, 제가 4월에 한 8,000원대 샀다가, 네, 추가 매수를 해서 7,000원으로 내려왔는데, 네. 지난번에 한번 7,000원 왔었는데, 더 올라갈 줄 알고 안 팔았더니 다시 빠져가지고, 네. 네, 고민이 돼서 전화했습니다. 좀 기다리죠. 한번 7,000원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올라올 것 같아요. 좀 한 번 더 꺾여도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 한 4,500원 정도까지는 혹시나 시장이 안 좋아서 내려간다면 내려가겠지만 시장이 여기서 실적으로 이 시장이 여기서 멈출지 더 내려갈지에 대해서 맞추라고 하면 전 못 맞추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잖아요. 시장이 어떤 예측이 불가능한 현재 장세예요. 확률적인 어떤 높고 낮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런 부분에서 모른다라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지금은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떤 방향성 예측 못했을 때는 아래 어느 정도의 어떤 하락성을 예측해 볼까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저는 네. HRS가 시장 영향을 받고 내려간다라면 한 4,5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접근이라면 거기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저는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수가 위쪽에서 그러면 그 가격에서 매도하면 될까요? 매수가에서 한 절반 정도만 매도하시고요. 한 7,200원 정도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한 7,200원짜리 정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 가격은 제가 꼭 집어 드리지만 제가 집어 드리는 거는 제 통계가 있고 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가격을 조금 명쾌하게 얘기를 하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하시면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4,500원 정도 만약에 시장 때문에 떨어지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해야 하나요? 저는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네. 물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그 내려갈 때가 시장 때문에만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HRS의 어떤 사업적인 문제가 개별적으로 나와버리면 제의가 틀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 회사의 문제인지 시장의 어떤 거시적인 매크로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점검하고 진입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내려오면은 가능하다라면 연락을 한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오면은 7,000원, 7,200원대 나눠서 매도 이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에코 플라스틱이고요. 3,850원에 20%요. 3,850원이요. 예, 최근에 올랐을 때 샀겠다, 그죠? 올랐다 내려갈 때. 내려갈 때. 네네. 자, 어떤 이슈가 들어온 건 맞고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하기에는 또 한번 반복할 것 같은 약간 테마 성향인데 뭐 재생 플라스틱 얘기도 많고 친환경 얘기도 많고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네. 한 번의 기술적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에 과연 내가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20%가 나는 어떤 네. 비중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건지 네. 적은 건지. 에 대해서 제가 얼마를 투자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얘기하실 필요는 네, 없어요. 네. 근데 네. 그 20%가 과연 이 에코플라스틱이라는 테마성의 변동성을 만드는 이슈의 변동성 많은 급등성의 움직임이 있는 이 기업에 내가 적절한 비중인가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네. 20%가 내가 들어가는 게 적정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네. 내가 조금은 내가 이익을 가져갈 걸 좀 줄여서 비중을 일단은 1차적으로 한 절반 정도로만 매매하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비중을 줄여서요? 그렇죠. 지금 비중이 20%니까 전략적으로 여기서 눌림 자리에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더 늘리려고 해도 이 비중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뭐 대형주 사는 것도 아니고 급등주에다가 내가 비중 잔뜩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비중이 좀 아쉬운 거고요. 일단은 매수가까지 반등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위치에 제가 뭐 정확하게 매수가를 찍을 거다라는 부분은 정답이 아니고요. 그런 저항이 좀 느껴지는 게 좀 강한 흐름이 있었던 시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통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820원 정도면 그 자리에서 저항을 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가격 부분에서 네, 3,820원요? 네, 그럼 거의 매수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데서 비중을 좀 확 줄이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예.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 그 시점에 같이 나올 거예요. 그때 좀 짧게 이익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올라오니까 단기간에 생길 수도 있어요. 잘 보시고 매도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네, 매수가 비중은요? 3,950원에 5%. 3,950원에 5%요? 네. 홀딩하죠? 좀 더 가세요. 예. 오고 아, 추가 매수 조금 낮으면 더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리아나도 테마예요. 테마인데 오늘 그 테마가 이슈가 되긴 했는데 뭐 일단은 정지가 풀렸기 때문에 뭐 급속도로 이 기업이 리스크가 생기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성 흐름 재료 타고 기회다 싶어서 세력들이 흔들고 하다가 한 번쯤 슈팅 만들 것 같으니까 매수가까지 진입할 것 같거든요. 추가 매수라는 부분은 얘는 변동성이 굉장히 급한 급등주예요. 엄청나게 이 변동성이 커요. 막 30%도 상한가도 가지만 하한가도 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현재에서 혹시나 위쪽에서 맴돌다가 바로 가면은 그냥 이거 이익에 대한 생각보다 장기간 좀 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본전만 와도 수익 같은 지금 현재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욕심내면은 어떤 경우냐면 저 밑에서 올라와서 엄청난 상승을 줬는데 나는 이제 출발하는 거를 기대하면은 좋지 않겠죠, 그죠? 100% 오르고 난 뒤에 내가 더 오를 걸 기대하면은 내 매수가 이제 난 시작이야 하면은 이 올랐는 걸 위해서 다시 산 거랑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는 옛날에 샀지만 100% 올랐던 걸 내가 여기서 유지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더 오르길 바란다? 그 자리에 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도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혹시 오면은 저는 일단 한 3,800원대 정도까지 급등성을 좀 이어가는 흐름이 뭐 어떤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하면 좀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올해라기보다 한 11월, 12월 때 안에는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잘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서 바로 안 올라가고 떨어지면 저번에 저점 자리
예, 거기서 저는 부감해서 지금 할까요? 웬만하면 2,550원 정도를 강하게 이탈 안 네. 할 수도 있고요. 이탈하더라도 빨리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적정 가격대로 본다면 좀 더 아래예요. 한 2,300원 정도 아래, 2,300원 부분. 근데 이게 또 너무 강하게 이탈하면 또 안 좋아요. 한 2,300원대 정도 지지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래서 대응이 중요한 건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막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면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좀 큰 틀만 보고 가세요. 아시겠죠? 만약에 2,330원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거죠. 더 떨어지면, 더 강하게 떨어지면요. 좀 지켜봐야죠. 아시겠죠? 사는 거는 저는 뭐 그 뒤에 사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막 강하게 밑으로 확확 쏟아지는데 안 좋은 얘기로 막 쏟아지는데 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고민을 해야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는 거는 2,300원대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현재 관점은 위에서 파는 것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오히려 현재 흐름 봤었을 때 한 2,500원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위에서 고가 놀이하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좀 너무 기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가 부분에서 매도한다라는 생각은 꼭 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로보티즈 로보티즈요. 네, 매수가 네네. 비중은요? 26,400원에 10%요. 네, 10%요. 네네. 로봇주 끝나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삼성 또 얘기가 나오고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참 어중간하네요.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간이 좀 길게 가면 저는 분명히 좀 오를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저는 여기서 오른다는 걸 제가 맞출 수는 없어요. 올라가야 올라간다 그러지. 뭐 다 그렇잖아요. 뭐 올라가면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지. 오르지 않았는데 오를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게임하듯이 맞추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측일 뿐이잖아요. 근데 저는 네네. 그런 내용보다도 지금 로보티즈가 가지고 있는 흐름 자체는 뭔가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재료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를 계속 박스권을 유지했다가 그 재료가 좋은 시점, 로봇의 어떤 섹터의 테마가 이슈가 부각되는 뭐 테슬라도 뭐 휴먼 로봇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국내 삼성의 또 인공지능하고 로봇에 대한 관심이 현재 지금 뭐 ARM이라든지 NXP라는 이런 반도체 굵직한 기업을 인수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봤었을 때는 한 번은 더 큰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지 의견은 드리는데 좀 단발성으로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슈가 조금 약간 된 게 있어서 단발성으로 좀 시세가 나온다라면은 한 29,000원대 정도에서는 매도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때까지는 가요? 저는 갈 것 같은데요. 뭐 저희 생각이니까 아. 간다라고 얘기 드려야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게 아니라 단발성으로 29,000원까지 간다고요? 급등주가 얘가 급등성이 있잖아요. 얘도 하루에 30%막 상한가 막 가잖아요, 그렇죠? 언제 네. 올라올지 몰라요. 제가 뭐 언제 올라온다고 딱 집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봤었을 네. 때 위쪽으로 오늘하고 최근 시장이 좀 더 위축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으로만 얘기 드리면요. 한 24,700원 오늘 고가 정도 비슷하네요. 이 가격대로 이래 쑥 올라오면요. 그때부터 갑자기 거래가 확 늘어나면서 올라갈 거라는 게 저의 경험이에요. 저도 급등주라기보다는 트레이딩성 매매로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십몇 년 동안 주식을 해왔는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네. 흐름성의 어떤 통계적인 부분을 봤을 때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 시세를 강하게 주면은 한 29,000원대, 30,000원대 가격의 저항을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시세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 잘 파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 그래요. 지금 22,000원대 살려고 해도 애매해갖고. 저는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려요. 그냥 올라오면은 안 드려요?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거기서 잘 매도하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유니슨이고요. 네. 3,200원에 10% 가지고 있어요. 3,200원에 10%요. 네. 얘도 조정이 꽤 길었네요. 그렇죠? 오래 왔네. 네. 근데 네. 왜 이래 실적이 안 바뀔까요? 풍력 계기가 그렇게 많고 뭔가 납품하고 있고 그러면은 뭔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돈 버는 게 없어.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내가 계속 유지해도 될까요? 좀 아, 불안하지 그럴까요? 않아요?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계속 적자예요. 적자거든요. 그래요? 뭐 일부 감소했다가 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계속 적자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안 보여요. 뭔가 풍력에 대한 모멘텀은 있는데 아니 풍력에 내가 투자했다 그러면은 더 좋은 풍력이 많잖아요. 가격이 높더라도 오히려 그쪽이 나을 것 같은데 유니슨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어떤 부분은 전 작전주 같아요. 그냥 작전성 우리 작전주한데 작전을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어쨌든 막 급등 나와서 누가 어떤 시세적인 흐름을 테마에 맞춰갖고 막 올렸다. 뭐 실체에 대한 부분보다 재료의 믹싱에서 우리도 관련주예요 하면서 뛰어든 기업 같거든요. 풍력주는 맞지만 맞아요. 사업도 하고 다 좋은데. 그래서 저는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부채만 있지 현금성 자산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 금리 인상이라는 시기에 이 부채가 시한폭탄이 돼서 터져버리면 아무리 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좋은 흐름을 가고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 회사는 부채가 많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익은 네. 없는데 부채 많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죠? 돈 갚을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정리해야 될까요? 그렇죠. 반등 줄 때 어떤 테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뭐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금융당국에서 좀 약하게 조금 풀어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은 있을 거예요. 저는 2,500원대 부근부터는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리스크 때문에 약간 손실 구간에서 정리 의견을 드린 거예요. 급등이 나올 수도 알겠습니다. 있지만 미련을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 의견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고요. 강연의 일정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확인했고요. 다음 주도 저희 멘토님들 강연회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목요일 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제일 마지막이네요. 원래 주인공이 제일 끝에 나타나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10월 13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 어느 네, 종목 봐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네, 대주산업 네, 매수가 비중은요? 3,570원. 3,570원요? 네, 30%. 30%? 네네. 어디로 갈지 모르겠죠? 조금 걱정이 돼요. 네, 사자마자 걱정했을 것 같은데 나는. 네? 사자마자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 맞아요. 살 때는 꺼지려고 했는데. 사기 전에는 이거 이슈도 되고 하니까 갈 것 같다 이런 얘기 막 때문에 관심을 많이 네네. 가졌는데 또 막상 그 오르더니 왜 내가 사니까 안가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내가 네네. 사면 안가가 돼버린 거예요. 일단 힘은 살아있고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뭐 실적으로 식량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얘기는 나오긴 할 거고 그런 재료가 아직 묻어져 있지만 급격하게 꺾여버렸을 때는 또 아파요. 좀 시장의 흐름이 확 꺾여버릴 수도 있고 뭐 실적이라는 부분, 재무적인 부분은 애초에 관심이 없어요, 이 기업은. 그냥 테마예요, 테마. 그건 실적에 관심이 없는데 근데 실적 아닌 다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신용인 것 같아요. 신용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그 신용이 그래요? 빠져나와서 리스크가 된다, 뭐 반대 매매가 생길 거다가 아니라 그 신용이 많으면 올라가는 힘이 제한적이에요. 돈 써놓고 사놓고 올라가길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네네. 끌어올리기에는 공짜로 돈 빌려갖고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신용한테 이 지금 우리가 이 시세에서 작용을 해야 될 물량을 뺏긴 거죠. 그 10% 같은 그 돈이 대출 받아서 넣어놓은 돈이 샀다 팔았다 하겠어요? 가만히 머물러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시세 작용을 줄 수 있는 시세 물량들이 시장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세가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더 높게 올라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 잘못 만나면 쳐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 그래 멀지 않죠. 비중 확 줄여요. 그냥 한 5% 정도만. 그냥 이건 단발성으로 들어갔는데 욕심낸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비중을 확 줄이시고요. 한번 반등 주면은 짧게 한 3,800원대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아, 제발 그 가격대까지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모르겠는데 참 왔으면 또 기도 매매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그죠? 기도 매매하면 안 돼요. 내가 대응을 하려고 어떤 기준을 딱 세워놓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안 가면 잘라서 현금화 시켜야지. 이렇게 해야죠. 그죠? 기도 네. 매매하시면 안 돼요. 올라오면 네. 3,800원짜리 건드려줄 때 고민하지 말고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LG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요. 네. 올게 왔네요.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47만 5천 원에 5%인데 이거 네. 들어가서 사야 되나 어떻게? 더 사야 되나? 네. 그럴 고민할 것 같았어. 올라오니까, 그죠? 네. 더 사지 마요. 싸지면 사고 아니면 사지 마요. 그냥 5%로 갑시다. 내가 더 사겠다는 거 오르니까 욕심 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더 사지 말고 5%로 많이 올라가는 거 먹던가 떨어지면 더 늘리면은 내가 더 축적을 할 수 있는데 오를 때 올라타면은 네. 축적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더 늘리지 마시고 그냥 5%만 유지하시고요. 뭐 흐름성이 좀 더 올라와줘야 돼요. 저는 LG에 있는 솔루션이 더 올라와야 돼.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고점을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이거 넘어가지 않으면 다시 또 내려와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은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까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내용성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소화한다라는 것 자체는 왜 올라왔을까요? 더 올라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0만 원 정도까지만 기다리세요. 5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서 더 올라가지 않고 다시 흐름이 매수가 쪽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때는 또 현금화했다가 다시 또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시점에 오면은 좀 강해질 거예요. 막 나 올라갈 것처럼 막 갑자기 거래가 늘고 뉴스도 많이 내고 TV에 LG에 있는 솔루션 얘기만 잔뜩 할 거예요. 그때 강하게 올라가면은 조금 더 보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큰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는 시간적으로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5% 비중이라는 선 안에서는 좀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홀딩 의견 드릴게요. 좀 더 길게. 50만 원 갈 수 있겠어요? 네, 저는 5% 비중이라면은 넘어갈 때까지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저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5%만 홀딩하고 쭉 가보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CJ ENM이고요. 13만 3천 원에 10%예요. 13만 3천 원. 3천 원에 10%요. 네. 깊다. 그 바닥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바닥 맞추라고 하면 누가 맞추겠나 싶지만 시장의 네. 어떤 흐름에 돌아 나올 수는 있을 거고 실적으로 우리가 뭐 컨텐츠나 이런 내용성도 있지만 CJ ENM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CJ 그룹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그 컨텐츠나 이런 연결 보면 CGV도 연결되고 뭐 다 연결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영화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 드라마 출시에 대한 부분들 많습니다만 그런 재료가 이제 시장의 어떤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리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컨텐츠나 게임주의 어떤 관심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지 이제 게임주 오를 것 같은데 라는 관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비중 지금 늘리지 마세요. 천천히 늘려도 되니까 CJ ENM이 그렇게 리스크가 있고 위험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는데 오히려 저는 한 9만 원대 정도 회복하면은 그때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만 원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올라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다시 와요. 전화 드려요? 네, 9만 원대 오면은 전화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유튜브로 상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를 찾으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 위아래에서 짧게 시선을 좁게 보지 마시고요. 깔때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좀 넓게, 좁은 구멍에서 넓게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시장에 어떤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